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덕특구 출연연들도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로 기관장 자리가 빈 연구원만 6곳에 달해 탄핵 정국 속에 공석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폭 깎여 논란이 컸던 연구개발비 복원이나 증액도 탄핵 사태로 국회에서 논의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국제우주 경쟁 시대에 대비한 장기 과제와 목표 설정 등을 진두지휘할 리더가 필요하지만 항우연은 9개월째, 천문연은 8개월째 원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대덕특구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가운데 이처럼 수장이 없는 연구원은 모두 6곳에 이릅니다. 기관장 선임은 대통령실과 해당 부처 간 조율이 우선인데 그동안 과기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핵 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까지 정지되면서 공석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정상화된 다음에 연구기관들의 수장들도 아마 선임이 되겠죠. 그 일련의 기간 동안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초과학 분야에서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 복원도 시급했는데 이 역시 탄핵 여파로 오리무중입니다. 대덕연구단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지난해 전년도보다 25% 삭감된 8,946억을 배정받아 몇 년째 진행해온 ICT와 바이오 분야 연구과제가 줄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올해 1조 2천억대의 예산이 배정돼 금액은 거의 복원됐지만 AI 등 신규 사업에 치중돼 중단된 연구과제들은 구제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올 초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전통 분야 R&D 예산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탄핵 사태로 여야간 극심한 대치가 이어져 연구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에 대한 복원 계획이 없이 선도형 R&D 쪽으로만 증가된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과학기술계 생태계 전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정 공백에 따른 후폭풍으로 기관장 선임과 연구개발 예산 확충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모인 대덕특구가 그 어느 해보다 우울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 지역 대부분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남대는 310명 모집에 2,016명이 지원해 5.76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5.02대 1보다 올랐고 배재대는 330명 모집에 1,610명이 지원해 지난해 2.95대 1보다 대폭 오른 5.0대 1을 기록했습니다. 모건대와 한밭대, 우송대, 건양대도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오른 가운데 충남대는 1,234명 모집에 6,029명이 지원해 평균 4.89대 1로 지난해 4.96대 1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지난해 치열한 강등 싸움 끝 일부 잔류에 성공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 대표 골잡이 주민규를 영입하며 해결사 부재 고민을 덜었습니다. 전현직 국가대표들을 불러 모으며 우승팀급의 선수진을 구축한 대전은 K리그 상위권 도약을 위해 태국으로 본격적인 단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K리그1에서 8위로 잔류에 성공한 대전 하나시티즌. 리그 마지막 경기 이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대전을 우승권 팀으로 만들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구단은 내년에는 우승을 향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단주의 약속은 K리그1 최고 골잡이 주민규 영임을 통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나 K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국내 최고 골잡이로 지난해엔 태극마크도 달았습니다. 대전의 올 시즌 반등 의지가 담긴 이번 영입은 국가대표팀 임시감독 시절 주민규를 처음으로 발탁했던 황선홍 감독의 강력한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측은 주민규가 인사차 지난 2일 구단 사무실에 찾아왔고 수일 내로 선수단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격진과 함께 수비진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중원의 핵심 밥신을 완전 영입한 데 이어 주전 수비수 안톤과도 계약을 연장한 가운데 독일에서 뛰던 국가대표팀 출신 측면 수비수 박규현을 완전 영입하고 J리그에서 활약했던 중앙 수비수 하창래도 임대로 영입했습니다. 항상 준비돼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단 모습이 인천공항에서 포착됐는데 하창래를 포함해 포항의 코리아컵 우승 지역 정재희도 대전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영입이 확정된 윙어 정재희는 지난 시즌 포항에서 8골 3도움을 올려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공수에서 국가대표급 선수를 잇따라 영입하며 이적 시장을 알차게 보낸 대전의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명절 연휴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에 나섭니다. 코레일 측은 설 특별 수송 기간인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해 1일 전에는 영수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에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전까지는 20%의 위약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 기간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장이 반환됐고 그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4.9%인 24만 석에 이릅니다. 새해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저체온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실내에서 저체온증에 걸린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저체온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정환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계룡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몰려오면서 체온 관리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상 체온은 36.5도와 37.5도 사이로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분류됩니다. 저체온증에 걸리면 오한과 함께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말과 행동이 어눌해집니다. 특히 노인들은 기초 대사량이 낮아 열 생산이 적고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해 저체온증에 취약한데 심한 경우 맥박이 점차 느려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인 경우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시간 바깥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저체온증에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체온증은 겨울 산행 등 야외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실내에서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한파에도 장기간 보일러를 꺼놓고 생활할 경우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 발생한 한랭질환 환자의 25%가 실내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집에서 발견된 경우도 15명이나 됐습니다. 실내에서도 저희가 꼭 보일러를 켜놓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한파에서 보일러를 장시간 꺼놓고 생활하게 될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저체온증 예방을 위해선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이불을 덮어주고 체온이 빨리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는 술을 마실 경우 혈관이 확장돼 열 손실이 많아질 수 있어 금주하는 게 좋습니다. 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는 만큼 추운 날씨에는 되도록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박정환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의 임직원 일동 4천만 원, 우송대학교 오덕성 총장의 교직원 일동 685만 6천 원, 주식회사 안전공업 대표이사 손주한의 임직원 일동 500만 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의 회장 서영원의 회원 일동 500만 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방승찬 회장의 회원 일동 500만 원, 오늘 사랑의 온도는 대전 75도씨, 세종 63도씨, 충남 70.4도씨입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